6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3루트 25분의 5라고 했는데 이걸 밑을 5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5의 분자가 1이고요. 분모는 3분의 2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은 5의 3분의 1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 3 없어지면서 5의 2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루트 5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F'2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분해 보면 F'X는 2X 플러스 1이 되고요. F'E는 5가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수열 AN에 대해서 하고 시그마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이 5개 있으니까 5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게 9입니다. 그러면은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6항이 4랬으니까 1항부터 6항까지는 8이 되겠죠. 합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0 우극항과 1 좌극항을 관계를 이제 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 부호거든요. 그래서 부호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은 플러스라고 방심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0 우극항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좌극항은 1이 돼요. 그래서 2에서 1을 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이라 써서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 F'X를 좀 인수분해를 해서 써볼게요. 그럼 이 앞에 식이 X-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배미분을 무작정 하기보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인데 이럴 때는 요거를 가리고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식에서 그 인수정리가 허용되는 거의 미분계수는 가리고 대입한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를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0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세타가 지금 3,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 4분면이다. 그래서 탄젠트만 지금 양수고 사인, 코사인 음수겠죠. 자, 여러분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보다 더 좋은 모양.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의역 x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니까 기함수기 때문에 바깥쪽에도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각변환을 해보면 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우리 3대 4대 5 많이 쓰이죠. 3대 4대 5. 마이너스 5분의 3이 코사인이면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0은 x축이라고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근은 교점의 x좌표라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x축과 3차 함수가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x축과 접해야 된다. 그럼 x축과 접하는 경우는 당연히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어디서 극대 극소를 갖는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3에서 극소를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극대값에서 0이 되던가 아니면 3에서 0이 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K가 0이 됩니다. 이때는 K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K 값이 27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2개 나오게 되고 그 2개를 더하면 4번 2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곱했을 때 음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R이 음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R이 음수여야 이웃하는 두 항의 부호가 다르겠죠. 자, 그랬을 때 A6이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8 같은 경우에는 16에다가 R을 2번 곱했을 거고요. A7 같은 경우에는 16에다가 R을 1번 곱했겠죠. 자, 그러면은 2A8 마이너스 3A7은
32R제곱 마이너스 48R이 되고 이게 3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6으로 나눠줘 보면 2R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2R, R로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를 두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두면 이렇게 돼요.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에서 R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6이 16이었죠. 문제에서. 그러면은 A9는 16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1은 이 A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2번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 4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자, 9번. 문제에서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걸 먼저 봐줘야 돼요. 그래서 0 좌극한을 대입해 보면 0 좌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 우극한은 3이 됩니다. 불연속이죠. 불연속의 그래프인데 지금 문제에서 fx 플러스 a의 제곱이 연속이다. 이거를 제곱을 하면 안 돼요. 제곱을 하기보다 절대값 fx 플러스 a가 연속이라면 fx 플러스 a의 제곱도 연속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를 더하고 3에다가 a를 더했을 때 절대값이 같다는 식을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와 3 플러스 a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진짜로 같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지금 a는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능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곱으로 하면 식이 복잡해요. 제곱이 연속일 때는 절대값이 연속이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걸 보면 가에서 조건은 가에서 3sin A와 2sin B가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sin A 대 sin B는 몇 대 몇이냐면 2 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A 대 B도 2 대 3이구나. 길이의 B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나에서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사인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는 플러스고 9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라서 지금 얘는 B와 C는 완전히 각이 똑같다.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B랑 C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대 B 대 C는 2 대 3 대 3인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A, B, C 적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의 길이를 3K. 그쵸?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도 3K. 여기가 2K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의 길이는 K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B가 3분의 1이고요. 사인 B는 3분의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외접원의 넓이가 9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사인 법칙을 해보면 그 반지름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B분의 3K가 3의 2배인 6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3K는 6 곱하기 3분의 2루트 2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4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K가 지금 3분의 4루트 2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 이 높이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2루트 2k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2루트 2k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2루트 2k 제곱이 됩니다. 자, k가 3분의 4루트이니까 k 제곱은 9분의 3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루트 2 곱하기 9분의 32를 하면 9분의 64루트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서 자, 이런 우리 미분계수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미분계수식은 극한값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라고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FA가 1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럼 1 대신에 FA를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F'A가 되니까 F'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Y-FA는 F'A X-A라고 적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F'A가 3이라는 걸 구했고요. FA가 1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은 Y는 3x-a 플러스 1이다 라고 됩니다. 근데 이거의 Y절편이 지금 4랬으니까 0을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은 3a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3차 함수식이 f-1은 1이고 f'-1이 3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접선이 y는 3x 플러스 4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권해드릴 게 있는데요. 다항함수의 식을 좀 더 간단히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함수예요. 그랬을 때 fx와 그 다음에 3x 플러스 4는 어떻게 만나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쵸?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0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좌변에 0을 넣어보면 0을 넣어보면 지금 F0은 0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우변도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x-4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0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받쳐줘야겠죠. 그러면 빠르게 fx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f1을 구하라고 했어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7 다시 적을게요. f1 마이너스 7은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f1은 2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두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 두 번째는 y는 1-2의 마이너스 x제곱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c의 y좌표랑 a의 y좌표가 같다고 했어요. 요걸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 두 개의 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여기를 x는 a라고 잡고요. 여기를 x는 b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각 점의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는 b,2의 b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b,1-2의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a,2의 a제곱, 여기는 a,1-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자,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니까 2의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 이 CD의 길이도 C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면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식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는
C와 A의 Y좌표가 같은 식 2의 A제곱과 1-2의 마이너스 B제곱이 같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의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2배가 같다. 이 식입니다. 자,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치환을 해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2의 A제곱을 알파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의 B제곱을 베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1-베타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은 2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베타분의 1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베타는 1-알파분의 1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베타분의 1 대신에 1-알파 놓고 베타 대신에 1-알파분의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알파분의 1 플러스 1-알파 마이너스 1이 2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좌변에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없애볼게요. 그리고 통분을 해보면 1-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 식은 알파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두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알파와 알파가 같다는 식이 전개가 되게 되죠. 알파가 3분의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알파가 3분의 2일 때 우리가 알던 그 베타를 구해보면 베타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식이 2의 B제곱에다가 3을 넣게 되면 3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7이 돼요. 이 길이가 3분의 7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길이는 그 3분의 7의 반이랬잖아요. 그럼 6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7과 6분의 7을 이렇게 더한 거에다가 높이는 B-A 이 길이를 말합니다. 요 길이를 B를 먼저 구해보면 우리가 2의 B제곱이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는 로그 2,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도 구해볼게요. 2의 A제곱이 3분의 2니까 A는 로그 3분의 2가 돼요. 그럼 B-A는 로그 2, 3 마이너스 로그 3분의 2가 되는 거죠. 로그 2, 3분의 2.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보면 로그 2, 3 플러스 로그 2, 2분의 3이 됩니다. 이건 로그 2, 2분의 9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 구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로그 2, 2분의 9를 곱해주겠습니다. 높이를.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통분해보면 6분의 21이 돼요. 2분의 7이죠. 그러면 4분의 7 로그 2, 2분의 9가 돼요. 자, 밑에 선지를 보면 지금 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그 2, 2분의 9를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4분의 7 로그 2, 9는 2 로그 2,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2분의 7 로그 2, 3이 되고 2분의 7 로그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이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아마 22문항, 공통 22문항 중에 가장 복잡한 문제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차분하게 치환을 써가면서 끝까지 좀 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계속 다시 풀면서 시간 소비가 늘지는 않았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13번 문제는 12번 문제에 비해서 너무 간단해요. 지금 A의 넓이와 B의 넓이인데 B-A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B는 어떤 게 위에 있나요? 이 3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3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A라는 거는 결국 3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적어보면 4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에서 mx 플러스 2를 뺀 거를 적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적분해 볼게요. 16분의 1 x 대제곱 플러스 자, 요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런데 x 제곱 그 x니까 우리가 적분을 하면 2분의 1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0부터 2까지 지금 적분하는 거죠. 2를 대입해 보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죠. 그러니까 2랑 곱하면 돼요.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3분의 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m은 마이너스 2에다가 좌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럼 m 값은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정적분과 넓이, b가 의미하는 거는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를 정적분한 거고, a가 의미하는 거는 3차 함수에서 직선이 빼는데 3차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라고 했어요. 그거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로그가 나오면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진수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은 양수가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루트 바깥에 플러스가 있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OK예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5-KN이 양수다라고 먼저 적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NK가 75보다 작으니까, 그쵸?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니까 K는 n분의 75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n분의 75보다 작다. 요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지금 달라요.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밑을 4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4, 자, 밑을 제곱했으니까 진수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4 75-KN이 돼요. 이게 양수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로그 4 밑이 같으니까 뺄셈은 진수끼리 나눌 셈이죠. 75-KN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다 이렇게 되고요. 자, 0은 로그 4로 바꾸면 뭔가요? 1이 되는 거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는 유지됩니다. 75-KN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4보다 크다. 이렇게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75-KN은 또 양수죠. 아까 우리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75-KN보다 크다가 되고, 좌변 우변에 모두 있는 75를 이렇게 날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KN이 0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되게 돼요. 그럼 n은 0과 K 플러스 10 사이에 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n에 대해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n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보기보다 똑같은데 n은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봐보면 여기에서 이 자연수가 12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K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럴 때 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2개가 이렇게 생기려면 K가 3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K는 3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75니까 25거든요. 공통 범위는 얘가 되는 거죠. 아, K가 3일 때는 1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요거랑 요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리면 0과 K 플러스 10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K분의 75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위 내에 있으니까 K분의 75가 12와 13 사이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능한 범위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K가 자연수였잖아요. 그러니까 K에 6을 대입해보면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K가 6일 때는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또 12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과 6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수 k에 대해서 gx가 k 전에는 직선으로 가다가
K 후에는 fx로 간다, 3차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에 보면 이게 미분 가능하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로 미분 가능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연속한다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위식에다가 K를 넣어주면 K, K를 지나니까 밑에 식에다가 K를 넣어도 K, K를 지난다. 그러면은 fx는 K, K를 지나고 그때의 기울기가 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K는 지금 양수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이 조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예상을 해보면 K, K는 Y는 X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K, K를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가 계속 지금 증가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이 K 전까지는 Y는 EX-K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그 뒤에는 3차 함수 꼴이니까 3차 함수가 애초에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지금 이게 말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직선이 가다가 그 뒤에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그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번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왜 안 되냐면 지금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문제에서는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다 해서 제가 먼저 고려한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자, 15번 문제 지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상수 k를 했는데 k가 0 이상이랬어요. 자, 그리고 함수 gx가 나오는데 분리된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 미분 가능성인데 그 밑에 보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있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를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연속하면서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위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K, K를 지나니까 fx 또한 K, K를 지난다. K, K인데 K가 양수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점을 찍었을 때. 그 다음에 K 전까지는 Y는 EX-K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밑에 감소 구간이 생기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쵸?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첫 번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가 문제 이 박스 밑에 보면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어떤 그래프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지 최소값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K 플러스 1의 지금 좌표에서 K 플러스 1의 좌표에서 더 작은 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타겟하는 걸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식을 봐보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아주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0부터 x까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오른쪽에서는 항상 양수고 0 왼쪽에서는 항상 음수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또는 0까지는 됩니다. 여기도 또는 0까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밑에 식을 봐보면 밑에 식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3이 여기 밑에 3이죠. 그러니까 3 오른쪽은 항상 양수고 3 왼쪽은 항상 음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G의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G의 그래프는 빨간색 선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절편이 좀 중요한 거죠. 절편의 위치가.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절대값이 있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요 식을 그려볼게요. 제가 요거는 0과 1을 절편으로 하면서 위에 있는 거는 2배가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0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요거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이 별표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x절편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걸 봐볼게요. 그 밑에 식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2와 2를 절편으로 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와 2를 절편으로 하면서 양수일 때는 0이 되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 게 0부터 1까지 얘가 플러스인 거죠. 그쵸? 0부터 1까지 플러스인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함수는 3 전에는 0 또는 음수여야 돼요. 근데 0부터 1까지가 이미 얘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드시 얘가 0부터 1까지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랑 배치되는 게 지금 별표가 0과 1 사이에 와야 된댔잖아요. 그럼 0부터 1까지를 음수로 만들려면 이 x절편은 뭐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별표, 이 직선 2x-k의 x절편이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k가 2가 된다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금 점이 2,2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라는 3차 함수는 일단 첫 번째 2를 대입하면 2가 돼야 되고 2에서의 미분계수도 2이면서 그쵸? 마지막으로 fx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k가 2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g3, 즉 f3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볼게요. 자, 먼저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다. 식을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분한 식을 적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미분한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2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게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식에다가 b 대신에 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8 플러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 플러스 c가 2가 됩니다. 그럼 c는 4a 플러스 14가 된다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증가함수라니까 f'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자, 그럼 요거는 요거에 대한 판별식 즉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b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걸 구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6에서 30 빼니까 6이 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6 이게 a의 범위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3을 우리가 구해보면 F3은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인데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4A 플러스 14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30 플러스 4A 플러스 14가 됩니다. 아, 여기 A네요. 그쵸? 네, 여기 A 이렇게. 자, 그럼 9A 마이너스 12A 플러스 4A니까 A가 남고요. 그 다음에 27 마이너스 3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11을 더한 범위는 5 마이너스 루트 6부터 그 다음에 5 플러스 루트 6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F3인 거죠. F3의 최소값은
루트 6이구나. 정답이 2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미분 가능성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 이 직선에 EX-K X좌표는 1이라는 거를 읽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16번으로 갈게요. 16번 로그 2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 게 요거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2 X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항시키면 로그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넘겨주면 5가 돼요. 자, 그러면 5는 로그 2 32죠. 그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32라는 거예요. 지금 4 차이 나죠. 4 차이 나는 거를 32가 나오려면 8 곱하기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x가 7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f'x가 6x제곱 플러스 2라고 했어요. 적분해보면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2를 대입해보면 f는 16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면서 23이 되는 거죠. 정답은 23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a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이게 지금 120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외워두면 좋은 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k는 55예요. 자, 그럼 요거는 385에서 100만 빼면 되니까 285가 되고, 요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55에서 10만 빼면 되니까 45가 돼요. 자, 그러면은 285A 마이너스 450은 120이 되고요. 그럼 285A가 570이 돼요. 아, A는 2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입니다. 자, 19번입니다.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거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0부터 3까지 저렇게 움직인댔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분리된 함수는 항상 대입해 봐야 되는데 3을 대입하면 두 식 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축이 2고, 그쵸? 축이 2분의 1이고 y절편이 이런 2차 함수예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3,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전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댔으니까 이렇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지금 직선이랬어요. 양수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3,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그 k니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두 번째로 바뀌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위치가 1이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속도를 정적분한 거거든요. 이걸 지금 적분하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어떤 식을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식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를 적분하면 되죠. 그럼 적분을 해볼게요. 먼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2t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이 돼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1이란 거는 2분의 3, 여기까지 2분의 3인데 지금 이 넓이가 2분의 1이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x절편을 먼저 구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문제 풀이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넓이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넓이가 2분의 1인데 지금 높이가 4죠. 그러면 여기 이 밑변의 길이가 4분의 1이 됐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 되고 그 반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의 좌표가 바로 4분의 1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3, 0, 그러니까 4분의 1이 증가할 때 4가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1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 k의 값은 16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적분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이를 먼저 계산하고 절편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y는 1과 y는 3이 만나는 집합을 bc라 했을 때 a와 b와 c의 집합이 3이 되도록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a와 b 중에 기준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 b가 문제를 그리는데 압도적으로 좀 좋은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이 b가 바로 가운데에 그려지는 그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정해서 b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그래프를 제가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b를 기준으로 나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b로 나누면 좋은 게 가운데 선을 잡고 가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첫 번째 그래프부터 봐보겠습니다. 자, x는 파이랑 만나는 점 여기 있고요. 하나. y는 1이랑 만나는 점도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y는 3이 만나는 점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래야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총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적으면 a 플러스 1은 지금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는 2보다 커야 되니까 3,1, 4,1, 5,1이 b가 1일 때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b가 2일 때는 x는 파이 그으면 여기가 되고요. y는 2를 그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긋게 되겠죠? y는 이 밑에다가. 그러면은 대칭이 되니까 5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되려면 여기다가 하나 긋고 이게 y는 1이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y는 3일 때, 즉 a가 1일 때만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가 되겠죠. 자, y가 3일 때, b가 3일 때를 그려보겠습니다. x는 파이 그러면 여전히 가운데서 이렇게 갖게 되고요. y가 3도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y는 1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가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은 3,3, 4,3, 5,3 이렇게 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b가 4일 때예요. x는 파이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3은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됐을 때, 그쵸? y는 1이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안 만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1과 3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3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된다.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 4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y가 5일 때는 x는 파이에서 하나, 그 다음에 y는 3에서 2개, y는 1에서는 마찬가지로 안 만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a는 4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커야 된다.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5가 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순서쌍들을 보면 최대값은 8이 나오고요. m은 8, 최소값은 1,2, 3이 됩니다. 그래서 8과 3을 곱하면 정답은 24가 되게 되겠죠. 자,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이 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뚫접은 좀 제외하고 그릴게요. 이 문제 뒤에 읽어보면 뚫접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좌우대칭인 걸 먼저 고려해 보고요. 두 번째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 세 번째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 세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 맨 오른쪽의 극소값이 2라는 거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거는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거고,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3분의 8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어떤 건지를 밑에 이 조건 F0은 0, F'1은 0 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0을 가지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1이 0이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값이 1이라면 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1인지에 따라서 지금 그 그래프가 갈리게 될 건데, 그런 거는 저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fx 차함수로 적는 게 중요하다는 말 있지 않았죠? fx와 3분의 8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봐볼게요. 이거는 2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x제곱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르니까 ax라고 적을게요. 근데 우리가 엄청 중요한 조건이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지금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0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4, 여기에다가 어떤 걸 곱해야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빨리 적을 수 있으니까 차함수를 이용하는 게 엄청 유리합니다. 잘 배워보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면 f'x는 2x-4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f'1이 0이랬으니까 이 미분한 식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2 플러스 a를 계산하면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a가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적을 수 있겠죠. fx 마이너스 3분의 8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f3을 구하랬으니까 x는 3을 대입하면 f3 마이너스 3분의 8은 1 곱하기 9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f3은 13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8이 돼요. 그럼 13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세차함수의 개형 판단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알 수 있고,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 공통문항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열 문제가 22번으로 나온 건 거의 처음에 있는 일 같아요. 보통 수투 문항이 22번 문제였는데 지금 좀 바뀌어서 22번에 수원의 수열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자, 2항과 1항은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고요. 자, 이 조건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조건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루트 n이 자연수이고, 루트 n이 자연수다? 뭐 n이 제곱수란 얘기죠. n이 제곱수일 때 그 an 그때 그 항이 양수일 때만 이 조건을 따르고 그 조건 외에는 전부 요걸 따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A15가 1이 되는데 A1의 값에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항은 구항과 그 다음에 사항이란 얘기겠죠. 그쵸? 구항과 사항에 대해서만 좀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구항과 사항 제외한 거는 규칙성이 굉장히 명확하다. 왜냐하면 일씩 더해가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구항과 사항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그럼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항이 0보다 크고 사항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구항이 0보다 크고 사항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세 번째, 구항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사항이 0보다 큰 경우. 네 번째, 구항은 0보다 작고 사항도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첫 항,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먼저 그려놓고 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런 수열 문제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여러분 적으면 훨씬 명확하게 보이니까 제가 표를 미리 그려봤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A15가 1이랬어요.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 일씩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니까 여기는 일씩 이렇게 줄여가면 돼요. 언제까지? 바로 여기까지요. A9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K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일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또 A4니까 A4항은 L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관계식이 바뀌니까요. 여기 L-1, L-2, 여기는 E-1. 얘랑 얘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식이 맞으려면 조건에 이 첫 번째 식을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A10은 A9 마이너스 3A3이 되거든요. 그럼 A9를 저희가 K라고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A3은 L-1이에요. 그럼 여기 L-1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A5는 A4 마이너스 2A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4가 지금 L이고 A2는 L-2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K-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립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식은 K-3L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L 넘기면 K 플러스 L이 되고, 그럼 K 플러스 L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4L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L이 4분의 15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L 값이 4분의 15일 때 역시 K 값도 양수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A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이건 이제 인정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작아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랑. 자, 여기서 흐름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은, 왜냐하면 A4가 음수를 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되고, A1은 7-K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면 마찬가지로 A10은 A9-3A3이잖아요. 근데 A9가 K이고 그 다음에 A3은 K-6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8인데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자, 그러면 2K가 22가 되고 그러면은 K가 11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9가 양수인 거는 오케이. A9는 11이니까 오케이. 근데 A4가 6이 된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 조건은 A4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능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9가 음수라서 A9는 그냥 지나칩니다. 이렇게 쭉 지나치고, 중요한 건 여기서만 이렇게 다뤄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A5는 A4-2A죠. 근데 A4가 L이고 A2가 L-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L 플러스 4가 되는데 A5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L은 13이 돼요. 그럼 L이 13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A1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체크해 줍니다. 마이너스 11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내려가니까 그냥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고 마지막에 꺾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A1이 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1은 3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건 마이너스 4분의 7,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1, 세 번째 게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7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231이 됩니다. 정답은 23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월 모의고사 공통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가 좀 쉽고 또 변화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난이도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9월 때 점수가 더 오를 수 있도록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감사합니다.